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격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과 활이 격정하고 다른 게 행복이라 그랬죠. 행복은 굉장히 잔잔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은요, 이 불안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깨어지면 어떡하느냐. 박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마음 건강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또 특히 마음 건강에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 세로토닌이란 게 정확히 무엇이고 이게 부족하면 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세로토닌은 안녕과 쾌적하고 편안한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 되고, 또 그리고 창의적으로 되고,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요, 도파민과의 구별입니다. 도파민은 환희의 물질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 서서 한 골 넣을 때 막 와! 그리고 정말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것도 기분 좋은 거죠. 그것도 있어야 돼. 그러나 문제는 도파민은요,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하지만 그는 흥곡성은 없습니다. 도파민이 가면 내가 경마장에 가서 내 말이 1등 들어간다. 그때 막 부자가 된 것 같잖아요. 와. 그리고 그거 이제 한 판 더 하다가 잘못하면 빠져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도파민은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첫째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게 제일 심각합니다. 그렇게 우울증 환자들한테는 세로토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호르몬을 우리가 줍니다. 약을요. 그러니까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임상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또 자살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들은 세로토닌을 정말 참 신주처럼 모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굉장히 사람이 공격적으로 되고 충동적으로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는 얌전해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으면 굉장히 격정적으로 돼버립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참을성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폭력 사범으로 기소가 되는 게 경찰 보고에 의하면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18배가 더 높다 그럽니다. 이게 못 참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참 이 총기 컨트롤이 잘 돼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살인 사건이 엄청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우리한테는 참으로 귀중한 물질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편안하고 쾌적하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주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공부도 잘하는 공부 호르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세로토닌은 미인 호르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중력을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력을 똑바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렇게 미인들은 보면은요, 탁 그런거리가 탁 그러니까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 이제 세로토닌은요, 다른 약하고 달라가지고 호르몬하고 달라서 많다고 문제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세로토닌이 진짜 중요한 호르몬인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일상생활에서 좀 높이려면 어떤 그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 학자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햇빛을 많이 쏴야 됩니다. 햇빛이요. 요즘 우리 젊은 여성들은 너무 햇빛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안 나가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자외선을 직사광선을 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간접적으로도 이 광선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구름 낀 날 왜 괜히 기분이 침울하고 아주 센치해지고 우울해지느냐 하면은 햇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옛날에는요, 저 서구에 잘 사는 나라들이요, 서구는 거기 보면 햇빛이 부족하거든요. 이 늦은 봄 되면은 더 심해지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계절로 인해서 햇빛이 너무 적어져서 세로토닌을 못 만들어내서 우울증이 빠지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여성들은 이 자외선 공포증 때문에 그 정말 참 햇빛을 너무 차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리듬에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한 20분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반가운 사람끼리 만나면 허깅도 하고 그렇잖아요. 악수도 하고 키스도 하고 기분이 좋죠. 기분 나쁜 사람하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리드미컬한 운동과 햇빛과 스킨십이 좋아야 된다. 그 위에도 이제 우리가 아주 감사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잘 되니까.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그러면
세로토닌이 어느 정도 분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좀 세로토닌이 그렇죠. 많이 올라온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그 점심시간에 우리 젊은 직장인들 나와서 몰고 보면 카페에서 케이크 하나 한쪽 시켜놓고 아주 참 행복하게 웃는 그런 모습이 나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단 거를 먹으면은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단 거 먹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이어트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단 거를 안 먹는 거죠. 자제해라.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행복하니까 자꾸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세로토닌을 분비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또 당분을 또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노년기 마음 건강에서 이제 대인 관계를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박사님이.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랑 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애인 만나면 반갑잖아요. 네. 세로토닌 분비가 되면서 행복하고. 예. 그래 처음에 이제 애인이 오랜만에 만날 때는 뜨겁게 아주 포옹을 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아주 격정적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끝나고 정말 좀 이렇게 떨어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때가 좀 은근히 오는 게 세로토닌이고 행복 호르몬입니다. 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격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과 내 환희 격정하고 다른 게 행복이라 그랬죠. 행복은 굉장히 잔잔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은요, 이 불안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깨어지면 어떡하느냐. 요즘 이 노래를 들어보면 전부 그거야. 행복 밑에는 불안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가 날 떠나면 어떡하느냐. 어떻게 혼자 어떻게 사느냐. 네. 뭐 전부 그런 가사가 많더라고요. 그게 행복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이 행복이 이게 깨지면 안 되는데 하루 불안과 함께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행복은 참 잔잔하게 밀려오는 그런 것이 행복이다. 마음이 너무 격정적으로 격하거나 그렇게 되지만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도파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도파민에는 항상 도파민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는 뭐든지 해서 좋은 거는 습관성이 있습니다. 소화제도 맨날 먹으면 습관성이 생겨요. 소화가 편하게 잘 되잖아요. 그 편하니까 자꾸 먹게 되고 그럼 습관성이 생깁니다. 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든지 해서 기분 좋은 것은 습관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로토닌만은 예외입니다. 제가 아까 넘치는 법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로토닌만은 예외입니다. 다만 이게 깨질까 봐 불안해서 그렇지 너무 행복해서 문제가 생기는 법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인간관계가 좋아야지 반가운 사람 만나면은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요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 안 만나도 됩니다. 뭐 그거 만날 게 뭐가 있어요. 반가운 사람 만날 시간도 없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세로토닌만큼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로토닌뿐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거는 애착 호르몬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우리가 참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도우고 그렇게 참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옥시토신의 분비가 된다. 심지어 뭐 애완동물 사이에도 옥시토신이 실제 분비가 되는 게 측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더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야지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고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돼야지 잠이 잘 옵니다. 우리가 수면하고 건강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3대 건강 물질이라 그러면 세로토닌, 그다음에 옥시토신, 멜라토닌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았다는 것만으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하루가 내가 살았구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순간순간 정말 full life, 정말 전심전력을 투구해서 살아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정말 활력 있는 생활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뒷방 노인에 돼야 되겠다 그 생각만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괜히 끼어가고 그러지는 말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그래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은 항상 이 늙은 사람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님과 행복한 노년 생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